넓이입니다. 뭐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적분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얘기는 원래 정적분 10단원에서 나오는데 그건 제가 그때 스킵을 하고 넘어왔으니까 여기도 이제 필요한 내용만 빨리 설명하고 뭐 다음에 좀 중요한 건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정적분 기호 이야기하면서 제가 넓이 얘기를 살짝 했었거든요.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 x좌표 a 여기 x좌표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자고 했냐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얘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나타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겨 먹은 건지는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은 받아들이세요. 그냥 x축 fx, x는 a, x는 b, y는 fx가 x축 위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이 그냥 넓이와 똑같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그리고 여기 이제 x좌표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의 넓이인데 역시나 나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정적분을 그냥 생으로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음수가 나올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그 양의 값 자체가 당연히 넓이가 될 텐데 요 마이너스라는 건 실수배 하는 거니까 인테그럴 안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보면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 fx라는 건 피적분함수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fx가 있고 마이너스 fx가 있대. 뭐 한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f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fx는 약간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지? 요 녀석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할 거야 라는 소리인 거야. 얘가 의미하는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x축 밑에 있는 부분이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x축 위로 올린 다음에 정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넓이가 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적분의 값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넓이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피적분 함수를 x축 위로 끄집어 올린 다음에 정적분 하셔도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한 이야기고 근데 이제 그래서 교과서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냥 하면 되고 밑에 있으면 정적분하고 마이너스를 달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사실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정적분을 해서 양수면 뭐 위에 있어 나오지. 정적분해서 음수면 밑에 있어 나오지. 마이너스를 딱 달아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경우는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처럼 항상 x축 위에만 있던가 항상 밑에만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x축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 얘를 fx라고 했을 때 야,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해봐. 그러면 지금 얘는 그 둘러싸여진 부분이 두 군데예요. 그죠?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라고요. 그래서 요 넓이를 뭐 S1이라고 보고 요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S1, S2를 따로 구하셔야 되는데 둘러싸인이라고 하면 적분 구간을 생각할 때 요 교점에서부터 요 교점까지 적분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 교점 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S1이라는 부분의 넓이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x축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S2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아마 음의 값이 나올 거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시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S1이랑 S2의 합이에요. 그래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전체를 구해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를 빼가지고 구하는 건데 이거 약간 이상하니까 이렇게로 바꿉시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서 아래여서 마이너스이죠? 그죠? 이건 x축 밑에 있으니까 곡선이. 근데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끌고 올게요. 이거 똑같이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밑으로 비교하려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그냥 fx를 적분하는 거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는 건데 이 마이너스 fx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라고 밑에 있던 그래프를 위로 올리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래 이거고 얘는 밑에 있던 거 위로 접어 올린 다음에 이제 그 정적분을 한 거다라는 소리인데 얘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한 거고 얘는 밑에 있으니까 접어 올린 거거든요. 마치 뭐 한 거랑 똑같냐면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 dx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 어때? 피적분함수가 똑같아졌죠?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건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면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허무하지만 그래서 쓰는 건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값을 찾을 땐 어차피 이렇게 찾아야 돼요.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건 원래 없었잖아요. 절대값이 씌워진 녀석이면 얘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나눠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푸실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식의 표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쓰게 될 거거든요. 피적분함수에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겠다. 아 이건 넓이 구하는 소리구나 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냥 정적분을 하면 운 좋으면 넓이일 수도 있고 넓이랑 부호만 다른 녀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엉뚱한 새로운 녀석일 수도 있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시면 당연히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한 가지 요령을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어차피 fx는 연속인 녀석만 우리가 정적분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거 fx가 0보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달라질 텐데 그럼 이 fx가 0이 되는 순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가지고 구간을 다 따로따로 쪼개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할 건데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교점이 3개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럼 이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따로 정적분 할 거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따로 정적분 할 거야. 해보고 양수면 원래 x축 위에 있었으니까 양수인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음수면 밑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 할 건데 이걸 구간별로 자르면 마치 뭐랑 똑같다는 이야기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한 거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정적분 한 거 0이 되는 구간별로 따로따로 정적분을 할 거란 이야기고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서 통째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시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만들어진다고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를 하고 절대값을 씌우시면 안 돼요. 이건 다른 값입니다. 한 방에 정적분해서 절대값 씌운 건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위에다 쓴 거 이건 뭐냐면 그냥 구간별로 다 잘라 가지고 정적분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해놓고 부호만 싹 바꾸면 되겠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은 처음 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오는 건 뭐 나중에 2번, 3번 풀고 나서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를 기억하시고 얘가 얘랑은 다른 거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림 그려놓은 김에 그럼 요 얘기를 하자면 어디요? 이거 합치려고.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베타에서 감마 사이는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위로 올린 거잖아. 그게 마치 절대값을 씌운 거랑 똑같다고요. fx의 절대값을 씌우면 원래 위에 있던 건 내비두고 밑에 건 접어 올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는 원래 양수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얘는 요 구간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놓은 건데 그게 마치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근데 한 번에 나타내봤자 계산은 어차피 이거대로 해야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걸 내가 만약에 구간별로 안 자르고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 방에 통째로 정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랑 두 개를 더하는 건데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S1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S2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 정적분 값 자체는 음수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생으로 적분하잖아요. 전혀 엉뚱한 이상한 거 나온다는 거예요. 저 S1이란 넓이에서 S2란 넓이를 뺄 건데 이건 S1도 아니고 S2도 아니고 둘이 더한 것도 아니고 전혀 이상한 엉뚱한 이상한 값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써놓은 김에 만약에 S1이랑 S2랑 넓이가 똑같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할 거야. 얼마겠어요? 0입니다. 그죠? 만약에 S1, S2 둘이 넓이가 똑같으면 한꺼번에 정적분했을 때 0이 될 거라고요.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로 나올 거니까 한 방에 정적분하면 0이야. 한 2명 정도 정신 차리고 있어. 난 무시하고 그냥 수업할 거야. 이 한꺼번에 정적분을 해서 0이 되는 경우 중에 자주 나오는 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3차 곡선이고요. 3차 곡선에 여기 극대, 여기 극소 그랬거든. 그럼 극대랑 극소의 딱 중점. 이 녀석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부른 녀석인데 3차 곡선은 이 변곡점에 대해서 완전히 점대칭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180도 돌리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랑 딱 겹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변곡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하나 그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직선이라는 것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이 직선 180도 돌리면 얘랑 딱 겹칠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 그림 전체가 아예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녀석이 될 거고요. 그 말은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x축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정적분을 하면 양수로 나올 거고 이 부분은 정적분을 하면 음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해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한 방에 갑시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S라고 하면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S가 될 거기 때문에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이렇게 하시면 0이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어떤 경우에? 변곡점을 지나가는 경우에. 직선이 변곡점을 지나가는 경우에 둘러싸인 부분 두 군데는 넓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여러분이 쓰실 땐 변곡점을 찾기가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그림 전체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이나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이나 당연히 동일할 거거든요. 점대칭이니까. 동일하다는 얘기는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이 세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거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점 살펴봤더니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등차 중앙은 변곡점이구나. 그런 이야기고 이 직선이랑
3차 곡선으로 둘러싸진 두 부분의 넓이는 똑같겠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0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 넓이 같은 거고 좀 이따가 뭐 두 곡선으로 둘러싸진 부분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이따 하겠지만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X축이 아니어도 돼요. X축이 아니라 좀 삐뚤어진 직선이어도 3차구 변곡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기만 하면 이건 180도 돌리면 딱 겹칠 것이기 때문에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간격을 살펴보면 일정할 거고요. 즉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될 거고 교점 X좌표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 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도형의 넓이 같은 거 이번엔 2차 곡선인데 이 차 함수 곡선에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혹시 기억이 납니까?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이거 몇 장에 있었던 거더라? 10장인가? 마이너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10장의 기본 문제 3번입니다. 10-3번. 이 부분 정적분 공식이 나와 있죠. 근데 넓이는 어떻게 할 거라고?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정리할게요. 아무튼 2차 함수 곡선의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거랑 오른쪽으로 어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랑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겠죠. 얘보다 좀 왼쪽에 있으면 좁을 거고 얘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으면 얘가 더 넓어질 텐데 어쨌든 얘랑 넓이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언젠가 생길 거라는 거야. 그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선 우리가 정적분할 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 얘는 누구랑 똑같다? f 베타 빼기 f 알파랑 똑같다.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의 함수값 차이를 나타내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걸 만약에 f 프라임 x라고 보면 fx를 찾으러 갈 거야. 이 위로 이렇게 f 프라임이 양수, 음수, 양수,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건 3차 곡선일 거예요. 우리 여기 극대, 극소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거 간격이 몇 대 몇이다? 2대1 그랬거든요. 그럼 2대1이 된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양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양이랑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를 도함수로 가지고 와보면 아랫부분의 넓이랑 위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랫부분의 넓이가 나타내는 건 뭐다? 얼만큼 내려왔니? 위에 부분의 넓이는 얼만큼 올라갔니? 그런데 내려온 양이랑 올라간 양이랑 같아지려면 2대1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2차 곡선 입장에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랑 이 위에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지려면 이 x좌표의 간격이 언제나 2대1의 비율을 유지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그림이랑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정적분한 게 이 그래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어요. 그럼 요 극대점이랑 요 점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 여기를 알파라고 보고 베타라고 보고 감마라고 보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 프라임 x dx 이건 f 감마에서 f 알파를 빼는 건데 얘 얼마라고? 0이라고. f 알파랑 f 감마는 같은 값이니까. 그럼 알파에서 감마까지 한꺼번에 정적분했더니 0이 되었다는 건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와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알파, 베타 찍고 감마 가는 동안에 2대1이니까 얘도 여기가 2대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3차 함수 그래프 곡선이랑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 두셔야 안 까먹고요. 엄청 자주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정적분이 이거랑 똑같다고. 응?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은 넓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넓이에 음수 달린 거니까. 중요한 공식 몇 가지 정리하기 전에 책에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어서 뒤에 있는 거지만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공식을 정리를 좀 할 텐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부분에서는 fx랑 x축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곡선이랑 이렇게 생긴 곡선이랑 그냥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진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y는 fx고 이게 y는 gx라고 보면 이 부분 구하세요라는 소리야. 그럼 얘도 교점 필요하겠죠? 적분 구간이라는 게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책에서 이제 위에 있는 거 gx에서 밑에 있는 거 fx를 빼가지고 정적분 하세요.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가상으로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의 넓이를 찾을 때 이만한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흰색 빗금친 것만 남을 거잖아. 그지? 그럼 노란색이 누구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 dx고요. 빨간색이 누구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빼시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 거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손이 잘 안 가요. 이렇게. 누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그림을 그리기가 약간 귀찮거든요. 그리고 안다고 쳐도 만약에 봐봐요. F도 G도 둘 다 2차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거든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겠죠. 근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 음수인 거에서 양수인 걸 빼야 돼요. 이게 생리적으로 약간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기에. 그래서 그냥 얘도 어차피 넓이 구하세요잖아요. 어쩔 거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씌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빼서 절대값 씌운 다음에 넓이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특히나 얘처럼 위아래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긴 거 막 여러 번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여기 감마고 이거 F 이거 G일 때 알파에서부터 베타는 F에서 G를 빼야 되고 베타에서 감마는 G에서 F를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교차돼 버렸잖아. 대소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구간별로 다 써야 되는데 일단 쓸 땐 이렇게 쓰자는 거야. 에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fx에서 gx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녀석을 정적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실제로 계산할 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로 나눠야겠죠. 이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베타니까. 계산은 이렇게 해야겠지만 쓰자면 그냥 빼가지고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공식, 중요한 공식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선생님 저 화장실 좀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건데요. 그러면 그거는 늦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한참 동안 할 거예요. 안 하면 책이. 작품 만들어?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곡선은 누구냐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2차 곡선인데 x축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라고 했을 때 넓이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dx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얘가 그 기본 문제 10-3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10-3에 보시면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게 정적분의 값인데 우리는 넓이를 구할 거라서 그냥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고요. 당연히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고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 a는 당연히 필요하고 bc는 몰라도 되거든요. 이제 bc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알파랑 베타가 필요해요. 교점의 좌표 두 개가 필요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점의 차이가 필요하고요. 뭐 2차라서 그런데 두 근의 차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납니까?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이? 절대값 절대값. 완전 대답해가지고 플러스 합고 뭐를 플러스 제곱가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의 절대값. 쌤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딱! 그냥 뺄래요. 공식이에요. 네, 공식이에요. 저거다?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구한다. 모르면 대학을 못 갑니다. 이것이 이게 단언하지요. 이걸 모르고 대학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피타고라스 몰라도 대학 가지 않나요? 아니 뭐 갈 수 있겠지. 어디 저기 뭐 알 수 이상한 데 가겠지. 알아야 돼 이거. 이걸 써먹지 못할 정도면 연습을 정말 안 했다는 얘기고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공식이 외워질 정도로는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대학을 가지.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있냐 하면 포물선이 있고요. 이번엔 x축이 아니라 이렇게 삐뚤어진 직선인데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 거예요. 교점의 좌표 두 개를 여기도 알파, 여기도 베타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빼가지고 정적분 하겠죠. 물론 원래는 직선에서 포물선 빼셔야 돼요.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절대값 씌울 거라서 보기 편하게 2차에서 1차 뺐습니다. 근데 얘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어떤 공식 같은 모양새가 될 거거든요. 누가 될 거냐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저거랑. 네, 6이에요. 6입니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입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이유는 식이 실제로 똑같이 생겼거든요. 봐봐요. 요 녀석 이거 피적분 함수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전개해가지고 정적분을 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2차에서 1차 빼서 만든 이 새로운 피적분 함수 얘도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녀석이라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둘이 같다고 방정식 만든 게 이거잖아. 둘이 같아요. 근데 좌변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식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결론도 이거야. 그래서 포물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항상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정적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해야 돼. 정적분 하지 마. 정적분 하면 안 돼. 그건 답이 맞았어도 맞은 게 아니에요. 포물선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더. 이렇게 포물선 두 개로 둘러싸여진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2차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얘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를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요. 요즘 x좌표를 알파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보면 요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원래는 얘도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빼셔도 상관없어요.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될 거냐면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좀 달라졌죠. a 빼기 a 프라임으로. 근데 얘 보시면 요 피적분 함수가 x제곱 앞에 붙은 게 a 빼기 a 프라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피적분 함수 인수분해 해보면 알파랑 베타에서 얘네들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ax제곱에서 a 프라임 x제곱 뺀 거,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a 빼기 a 프라임에다가 뒤에 오는 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랑 최고차항의 개수만 달라요. 이걸로. 그래서 요것만 달라진다고요. 생긴 모양은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2차 함수로 이루어진 곡선 3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많아요. 자리 많잖아요. 그죠? 일부러 비워뒀겠어? 한참 더 해야 돼요. 2차는 이렇게 3개고요. 3차로 가보면 3차 함수도 x축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가 있는데 3차는 이렇게 생긴 녀석만 구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해. 이렇게 생긴 건 따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공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점이 3개의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은 변곡점 지나는 거. 이 녀석이 특별한 녀석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이 정적분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 말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 접한다는 건 얘도 되고요. 얘도 돼요. 이렇게 생각도 상관없어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공식이 있는데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입니다. 뭐 여기 하나 알파, 여기 하나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이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접점이고 누가 또 다른 교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교점이고 하나는 접점이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여도 상관없다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원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dx 이렇게 생겼을 텐데 증명은 생략 결과만 기억하세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하나가 교점, 하나가 접점일 때 3차 함수랑 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x축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x축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3차 곡선이랑 뭐 이렇게 생긴 접선이야.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얘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2차에서도 보시면 x축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직선이어도 공식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3차도 마찬가지. 이게 x축이 아니라 삐뚤어져 있는 직선이어도 접선이기만 하면 접점이랑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 요거 2개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차항의 개수랑 접점이랑 교점의 x좌표 그 둘 빼서 4제곱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점의 x좌표랑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인데 우리 이거 접선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막 해볼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야. 이 곡선 위에 0,f0에서 접선 그을 거고요.
fx랑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fx랑 곡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넓이 구하려면 우리 뭐 필요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랑 접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필요하거든. 최고차항 개수는 1이에요. 접점의 x좌표는 0이에요. 그럼 또다시 만나는 점 x좌표 하나 필요하거든. 어디죠? 0,F0에서 접선을 그으면 다시 만나는 점이 있어. 어디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지고 찾는 거다 그랬어. 마이너스 3. 왜 3? 저거는 곱하니까 저게 두 개가 되고 최근에 최근에 합은 3이고 그럼 3에서 이 3차 함수에서 보면 얘랑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잖아요. 접선 뭐가 있겠지 mx 더하기 n이라고 구하자면 구할 수 있을 텐데 안 구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차피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어 봤자 세근의 합이 3인 건 변함이 없다고요. m에 뭘 넣든 n에 뭘 넣든 1차항이랑 상수항이 바뀌지 3차항이랑 2차항의 숫자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랑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어 봤자 세근의 합이 3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0에서 접선을 그었다면 0이랑 뭐 하나 더 이거 3개 더해서 3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여서 나머지 하나가 3일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0에서 접선 그었더니 3에서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누가 될 거냐면 12분의 1에 3-0의 4제곱 그래서 4분의 27이 저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뒤에 보면 비슷한 문제 하나 나오니까 거기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거를 알면 저거 알아도 풀수 있는 접점 말고 교점을 알아도 풀수 있는 다시 뭐라고요? 지금 접점을 알려줬잖아요. 그 두 번 해가지고 합을 다 뺐는데 교점을 알아도 똑같은.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접점이 주어지지 접점 아닌 교점이 주어지진 않으니까요. 3차는 저 공식 하나고요. 4차도 있거든요. 4차는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있는 삼중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거 중에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x축이든 x축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공식은 똑같이 생겼고요. 요건 이제 삼중근이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리고 여기 그냥 다시 하나 만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ax 4제곱, bx 세제곱,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원래는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해야겠지만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리고 4차에서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이렇게 두 번 접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알파하고 베타. 물론 얘도 x축이어도 당연히 가능한 건데 x축이 아니라 이렇게 삐뚤어진 접선이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요 최고차항 개수가 a인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은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거든요. 외우셔야 하는 게. 마지막에 두 개 알려드린 4차는 사실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는 건데 알고 있으면 언젠가 써먹을까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거 두 개는
말했지만 교과서에는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뭐 어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 나왔으면 이건 정적분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정적분을 하기에는 숫자들이 너무 지저분하겠지. 그죠?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잘 나오진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모의고사에. 근데 이거는 얘 때문에 알려드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 같이 세트로 외우라고. 이거 앞에 거 외우게 하려고 얘도 알려드린 거고요. 말했지만 이걸 모르면 대학을 못 가요. 장담하건대. 이걸 모르시면 좋은 대학은 못 가요. 아 이건 뭐 그냥 알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고 싶으시면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을 달성하시려면 외우세요. 모양새를 보시면 요거 요건데 절대값 A가 다 똑같이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다 똑같이 있어요.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위에 지수를 먼저 보면 이거 다 2차 함수잖아요. 근데 어쨌든 넓이는 정적분을 하는 거잖아. 차수가 하나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제곱이에요. 3차 곡선이잖아요. 4제곱이에요. 4차 곡선이잖아요. 5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 A는 다 똑같이 들어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똑같이 들어있고 지수는 넓이 구하려는 거니까 곡선의 차수에다가 하나씩 올리시면 된다고요. 2차 곡선이니까 3제곱, 3차 곡선이니까 4제곱, 4차 곡선이니까 5제곱, 4차 곡선이니까 5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분모가 문제지. 쟤는 6분의 고요. 얘는 12분의 고요. 저거 20분의고 이거 30분의예요. 숫자만 외우시면 되겠죠. 근데 저 숫자도 규칙이 있어요.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이에요. 이거 어디서 보던 순서냐면 시그마 할 때 보던 겁니다. 시그마.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다 더하면 얼마게? 야,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다 더하면 얼마야? 혹시 기억나냐? 이게 통분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어떻게 계산했어? 부분분수하는 조합이에요. 저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2분의 1 빼기 6분의 1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어쨌든 이 숫자의 조합은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한꺼번에 다 외우시라고 뒤에 두 개는 더 붙인 거니까 이거 두 개는 당장 급하지 않아요. 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공부하시면 볼 일도 없을지도 몰라요. 가끔 나오니까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이거 두 개는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해. 대학 가자. 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짜질구레한 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얘기하면 토하겠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면 또 제가 각 잡고 설명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다짜고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몇 번 강조합니다만 대학 가자. 기본 문제 풀어 갑니다. 확실히 뭔가 쓰니까 재밌겠긴 하네. 이 첫 번째 거도요. 사실은 하자면 할 얘기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 문제 푸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풀 때 요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정사각형을 곡선 yx 세제곱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넓이의 비를 구하래요. 그냥 넓이 구하세요지 뭐. 그지? 정사각형 넓이 얼마야? 1이죠. 그럼 A2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A2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A2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랄 적분 구간이 0에서 1까지 A2 구하는 거야. A2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세제곱 dx 끝. 그지? 만약에 A1이라는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하고 싶었어.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아니, 정적분으로 구하고 싶다고. 그럼 이거 당연히 그렇게 푸는 거 아닌데 그냥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1 빼기 x세제곱 dx 1 x세제곱 x는 0 x는 1이거든.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야 되니까 1 빼기 x세제곱 하셔야 a1이 돼요. 거지 같죠? a2는 x축이랑 x세제곱이랑 x는 0, x는 1이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x세제곱 dx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위에 부분의 경계가 1이라고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굉장히 귀찮게 생겼겠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A1이라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직사각형에서 이 밑에 부분 빼가지고 얘를 구하겠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겠죠. 90도 돌려서도 구할 수 있어요? 뭘 돌릴 건데? 전체 이렇게. 왜 돌리는데? 아니 돌리자면 돌릴 수 있는데 돌리면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데요? 아 그래요? 무리하는 돌리면 못 되는데. 세제곱근이야. 이렇게 생긴 걸 적분하겠다고요? 그러니까요. 굳이 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상상력은 좋았으나 실패. 뒤에 가서 보시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오히려 x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1번) y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둘러싸인이기 때문에 교점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적분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둘러싸인 그러면 교점부터 찾는 거라고. 그래서 얘랑 얘로 둘러싸일 때 x축이라는 건 y는 0이잖아. 그죠? 그래서 x 왜 미분이야? 교점 찾으라니까. 방정식을 풀어야죠. 왜 극대극소야? 교점 찾으라니까. 이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에 x 더하기 1의 제곱는 0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x축에 마이너스 1에서 접했고 0에서 한 번 만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납득이 갑니까? 제곱이야. 접했다는 이야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물어봤다고?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랬다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책에서 정적분을 했더라도 우린 이거 정적분 하지 않아요. 3차 곡선이고 접선이잖아요. 아까 알려준 거야. 좋은 대학 가야지. 분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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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차 곡선이잖아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 제곱? 4제곱. 3차 곡선이니까. 그럼 a가 얼마야? 1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예요? 1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12분의 1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봐봐. 얘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 실제로 했어. 이걸 했다고. 이렇게 찾았다고? 아니 틀리진 않겠지. 좋은 대학 가야지. 뭐야 이게. 이거 서술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술형 이렇게 쓰세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줬으면 써도 되고 안 알려줬으면 쓰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선생님 수업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알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건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대부분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2번. 저거는 왜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증명 생략 했잖아요.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6은 2차 곡선이지. 이건 3차잖아. 얘는 y는 x-a의 제곱 x축으로 둘러싸여진 노형의 넓이가 10이래요. 그럼 얘도 a에서 접했고 0에서 한번 만난 거야. 그림 어떻게 생겼다?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에서 접했고 0에서 만났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럼 이거는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에요. 얘가 12더라 그 얘기입니다. A 4분의 12니까. 그래서 a의 4제곱은 12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a의 제곱이 12일 테니까 a는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공식을 알아두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공식으로 풀지 않으면 이거 정적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겠지. 그죠? 3번 곡선 또 하나 나와 있고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둘러싸일 때 뭐부터 찾는다고요? 교점 찾는다고요. 둘러싸였어니까 교점부터 찾는 거야. 교점 찾겠다는 건 얘랑 x랑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는 0입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x 1, x 2는 0이에요. 교점의 x좌표가 0하고 1하고 2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이 어디다? 변곡점이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상태일 거냐 하면 x축을 기준으로 0, 1, 2 이렇게 생겼을 텐데 둘러싸진 도형이니까 얘하고 둘이 넓이는 똑같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가 변곡점이니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 말은 얘랑 둘이 넓이 구해서 더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쩔 거다. 이것만 구해서 2배 할 거다. 그지?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 좀 할만하지. 왜냐면 적분 구간이 0에서 1이거든요. 적분 구간이 0에서 1이면 산수하기가 편하잖아. 1에서 2 이거보단 0에서 1 이게 편하잖아. 한쪽 끝이 0이야. 그럼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다 빵이니까. 게다가 한쪽 끝은 1이야. 개수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거든. C이야 아니고 1이야.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할 거예요. 0에서부터 1까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dx. 요것을 2배 할 거다. 그런 이야기고. 말했지만 이거는 공식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적분 하셔야 됩니다. 단 얘네들이 넓이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조금 산수를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럼 2번은 그냥 암산하는 거지. 인수분해 돼 있죠. x축이랑 만나는 게 0하고 1하고 a래요. 두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겠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1. a가 0하고 1 사이에 들어있다고 치면 2분의 1이어야겠죠. 그죠? 교점 3개가 등차를 이루면 넓이가 똑같아질 거니까.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a가 1보다 크다니까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0에서부터 a까지 한 방에 싹 적분한 게 빵이야.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둘러싸여진 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을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적분하면 이 정적분의 값이 0이야. 이거 가지고 푸는 건데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대로 문제가 풀릴 거니까. 하하! 역함수야. 벌써 나왔어 역함수가. 역함수가 나오는 넓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알아야지. 첫 번째로 역함수가 나오는 건 누구냐면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이제 요거는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fx가 증가함수인 걸로만. 일단 이런 단서가 사실은 문제에 잘 안 달려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냥 눈치껏 알고 가는 거야. fx랑 f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f랑 f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란 녀석이 요게 y는 x라고 했을 때 fx란 녀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야. 그러면 f 역함수란 녀석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 그러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f 역함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요. 구한다고 해도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f가 만약에 2차면 f 역함수는 무리함수야. 그럼 둘러싸여진 거니까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정적분? 말이 안 되지. 무리함수를 어떻게 적분해? 하는 거 없잖아요. 우린 다항함수만 정적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f랑 f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부분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f랑 y는 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2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부분의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역함수는 구할 수도 없고 구할 수 있다 쳐도 우리가 적분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는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에다가 2를 곱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무슨 맛이 되죠?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증가함수라고 단서를 달아놓은 이유는 이게 이거 그냥 참고로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fx가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도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만나가지고 즉 y는 x가 아닌 다른 데서도 교점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는 못 구해요. 얘랑 얘의 넓이는 똑같겠지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실제로 f에서 f 역함수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서 이거 모른다고 해서 틀릴 일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fx랑 f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찾아서 2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게 역함수 나오는 종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도 그림으로 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얘가 x축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 y축 이게 y는 fx 이쯤인가? 그 요게 역함수 되겠죠. 이게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거든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점의 x좌표를 알파, 요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볼 건데 그럼 이제 여기가 f 알파가 되겠죠. 여기가 f 베타가 되겠죠. 근데 요 그림 그대로 y는 x의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f 알파라는 녀석 이리를 가지고 와보면 여기가 f 알파예요. 여기가 f 알파고 f 베타도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여기가 f 베타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랑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 이거 하는 건데 이걸 해보면 결국 누가 되냐면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를 뺀 게 돼요. 잘 보세요.
그림 잘 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예요. 이 녀석은 그림에서 보면 어디냐면 여기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요 놈은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거든요. f 역함수야. f 알파에서 f 베타니까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더하세요 그 얘기인데 이 노란색은 f 역함수잖아요. 얘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fx를 yx에 대칭 이동해서 만든 거거든. 그럼 다시 얘를 yx에 대칭 이동시켜서 절로 보내버리면 얘가 어디 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거라는 거야. 대칭 이동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더하세요는 원래 이 파란색이랑 이 노란색을 더하세요인데 이 노란색을 이리로 딱 보내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 생긴 두꺼운 기역자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 도형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베타 곱하기 f 베타에서 알파 곱하기 f 알파를 빼서 만들 거라고요.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게 바로 이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모양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얘는 fx랑 f 역함수 x의 정적분을 더하는 건데 피적분 함수가 하나는 f고 하나는 f 역함수거든요. 확인하셔야 될 건 적분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인데 요 알파를 f에 대입한 게 f 알파로 와야 되고요. 베타를 f에 대입한 게 f 베타 이쪽에 와야 돼요. 알파를 대입한 게 여기 오고 베타를 대입한 게 여기 왔어. 그렇다면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를 빼서 값을 찾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림은 이건데 요 식의 모양새도 기억을 하셔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보셔야 되고요. 사실 저 앞에 있는 건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계산하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지 이 원리 자체는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수학 하에 보시면 무슨 함수 단원에 역함수 단원에 보면 나오거든요. 저 논리 자체는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얘기가 다르죠. 이 식의 모양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거 하려고 했던 그 기본 문제가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림 보시면 이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이거 지금 정석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A라는 부분이랑 B라는 부분의 넓이 더하세요인데 이 B라는 부분은 yx에 대칭 이동시키면 딱 여기에 끼워진다고 이렇게 딱. 그죠? 그래서 A랑 B랑 둘이 더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제를 보자는 거야. fx 이렇게 생겼고 이것의 역함수를 g라고 하겠대요. gx는 당연히 못 구합니다. 그런데 피적분 함수가 하나는 f고 하나는 g야. 역함수래요. 그럼 확인해야 될 건 0을 f에 넣어서 2가 나오는지 1을 f에 넣어서 4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맞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4에서 0 곱하기 2를 빼서 정적분의 값을 찾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4입니다. 이 녀석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f랑 f의 역함수 정적분 두 개로 합쳐져 있으면 괜히 적분 구간 살펴보시고 이걸 구하려고 하시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넣어서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위에 것 둘이 곱하고 밑에 끝 둘이 곱해서 빼시면 답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양을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죠? 역함수 나오는 건 크게 이렇게 두 종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두 곡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첫 번째 거부터 이 직선이랑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야. 둘러싸일 때 뭐부터 찾는다고요? 교점부터 찾는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좌변 다 넘기면 x제곱 빼기 3x가 0이네요. 그래서 교점이 0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2차 곡선이죠. 직선이랑 2차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야. 어떻게 구하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a 얼마죠? 마이너스 1이에요. 원래는 이제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냥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입니다. 3 빼기 0이니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분하시면 2분의 9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걸 그냥 하려면 0에서부터 3까지 여기서 요거 뺀 거 정적분 이렇게 생겼는데 대학을 못 가요. 2차야 당연히 교점부터 찾아야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래요. 2x제곱 빼기 2x 빼기 4가 0입니다. 2로 나누고 나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해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2예요. 2차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도 똑같이 6분의였어요. 6분의 분자 뭐 와야 돼요? 2가 와야 돼요. 이건 내가 인수분해 하려고 약분한 거지 최고차항 계수는 2였어요. 아니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둘이 빼는 거다 그랬잖아요.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그랬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내가 교점 찾으려고 인수분해한 거야. 약분한 거라고. 2로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2. 마이너스 2여도 되지. 근데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이번에 3차 곡선이 나왔네요. 3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였으니까 뭐 한다고? 교점 찾는다고요. 교점 찾아보면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8x가 0이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0하고 2하고 4하고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등차 변곡점 뭐 하면 된다고요? 0에서부터 2까지 누구 적분해야 돼?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8x를 적분하는 겁니다. 이거 2배 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왜 이런 과정이 거쳐지는 거냐면 정확히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건데 그림 좀 별로네. 좀 더 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네. 이런 식의 그림이거든요. 이게 원래 3차 곡선이고 이게 y인 x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고 하나가 4인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점 x좌표 3개가 등차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둘이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구해가지고 넓이를 2배 하는 건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결국에는 3차에서 1차 직선 빼는 거잖아. 3차에서 1차 직선을 빼서 만든 피적분 함수가 다시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교점 찾으려고 만들었던 그 방정식.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녀석을 그냥 0에서 2까지 적분하셔가지고 2배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이 넓이는 똑같을 거니까. 그죠? 두 번째 건. x세제곱 마이너스 2x랑 x제곱이래요. 당연히 교점부터 찾으셔야 되고요. 우변으로 다 넘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x를 묶으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거 세 개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짜고짜 푸셔야 됩니다. 짜증나지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x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dx 해놓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또 0에서부터 2까지도 x세제곱 이거 정적분 해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얘가 0이 될 일이 없어요. 그죠? 정적분 값이 부호가 안 변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에서 0은 통째로 적분하고 그 다음 절대값 씌우겠다는 이야기고요. 0하고 2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x축이랑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통으로 해보고 양수면 땡큐, 음수면 미안 이렇게 떼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얘는 공식 쓰는 녀석은 아니었네요. 요거는 보니까 약간 이상하죠. x제곱은 y가 아니고 y제곱은 x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 우리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없어요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를 적분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 이 y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y가 루트 x다 이렇게 되거든요. y가 루트 x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무리함수 우리 해본 적 없는데 무리함수 어떻게 적분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 이런 거잖아. x축이랑 y축이랑 얘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고요. y는 0이니까 얘죠. x는 4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우린 적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x랑 y를 싹 다 바꿔요. 자리를. x제곱은 y고 x는 0이고 y는 4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제가 지금 분필로 써놓은 건 이거지. x축, y축에 y는 x제곱이고 x는 0이고 y는 4예요.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꾸면 좋은 게 뭐냐면 얘는 y는 x제곱이니까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어떻게 적분할 거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밑에 부분 넓이 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예제였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첫 번째 예제랑 첫 번째 기본 문제랑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밑에 있는 걸 정적분해서 빼시면 그게 내가 찾아야 되는 요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왠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들지만 이런 애들은 x랑 y랑 자리를 싹 바꿔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x제곱은 y야. 그리고 x가 마이너스 y 더하기 2야. 이거 두 개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거 y는 x제곱이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예요. 얘네 둘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래. 뭐부터 찾아야 돼요? 교점 찾으면 되지. 교점 찾아보면 뭐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넓이는 6분의 1에 3의 세제곱. 그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렇게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형태니까 니네가 헷갈릴 텐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x랑 y랑 다시 자리를 바꿔버리면 우리가 아는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것도 가끔 나올 텐데 곡선이랑 y축 이것도 그냥 직사각형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것도 그림은 이따위로 생겼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그냥 풀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지 말고 x랑 y랑 자리 바꿔서 풀어보세요. y는 fx 위에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접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접선 구하려면 뭐부터 찾아야 되죠? x좌표.
접점 X좌표. 어제도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접선 구하려면 접점 X좌표. 접점 X좌표 얼마래? 2래. 아, 주어져 있잖아. 그럼 접점 X좌표 나와 있잖아. 그럼 Y좌표는 이 대입하면 나오죠. 기울기는 미분에서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접선 구하면 되지. 그죠? 하시고요. 2번. 그래서 그 fx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3차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래. 알아야 되는 건 세 가지. 최고창의 계수, 교점 x좌표, 접점 x좌표. 최고창 계수 얼마? 1. 접점 x좌표 얼마? 2. 그럼 또 하나. 교점 x좌표는 얼마? 세근의 합이 얼마? 세근의 합이 얼마? 1. 2가 접점이잖아요. 세근의 합이 1이야. 1. 그런데 2하고 뭐 하나 더 더해서 1이 나와야 돼. 누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지. 이게 또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라고요. 그러니까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접점, 교점 뺄 거야. 이거에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그걸 또 둘이 빼서 정적분 이렇게 하시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x세제곱 마이너스 6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x랑 gx랑 저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fx랑 gx 둘러싸여져 있대요. 그럼 일단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y는 x라는 녀석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대충 그려야겠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fx고요. 역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이게 지금 얘도 y절편이 0, 마이너스 6이죠. 얘도 0,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네요. 그래서 이제 둘러싸진 도형 그러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뭐 무슨 뭐야? 꽃봉오리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인데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직선이기 때문에 얘 자기 스스로가 y는 x의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y는 x라고 선 그어놓고 한쪽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넓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당연히 fx 이 녀석을 괴롭히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거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 2배를 할 건데 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 한 방에 못 구하고요. 구간을 잘라야 되는데 우리 정적분 할 때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했거든요. 그럼 구간을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 잘라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자르냐면 이 도형의 윗부분은 y는 x란 직선인데 밑에 부분은 여기는 직선이고요. 여기는 곡선이에요. 피적분함수가 다르다고요. 요 점의 x좌표는 참고로 3이거든요. 마이너스 3. 빨리 찾아보면 y는 x랑 얘랑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y는 x에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빼서 정적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0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얼마냐? 2. 0에서부터 2까지는 y는 x에서 이 세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을 빼서 정적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윗부분 아랫부분에 오는 식이 서로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한꺼번에 정적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형을 자르기를 요 왼쪽은 그냥 세모니까 세모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진 거니까 얘는 얘대로 따로따로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이 왼쪽은 이게 다 선분이어 가지고요.
굳이 정적분해서 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는 그냥 대충 구하시면 되겠죠? 9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요 녀석이 문제인데 요거 아니 두 개 잘라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랑 요렇게 생긴 부분이랑 얘는 그냥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해보시면 9라고 나올 거고요. 요 녀석의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그냥 절대값으로 해결할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6 빼기 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이건 그냥 정적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래대로 하자면 x에서 세제곱을 빼서 정적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고 둘이 더해서 이제 2배 하시면 원래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안 들어지겠죠. 어쨌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3에서 0이랑 0에서 2까지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러싸인 부분의 식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언제 끝나는 거야? 아, 목 아파. 목 아파. 모두가 또 널 다 기다려야 되나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뭐라고요? 아, 목 아프다고 그랬는데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왜 너 실이야? 하는 말은 안 듣고 부를 때는 안 나오고 안 부를 때만 나오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어. 미국산이라서 그런가 봐.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랑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래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이 직선 누구란 이야기예요? y는 mx. m은 0보다 커요. 그죠? 원점 지나는 녀석이니까. 그럼 저거로 둘러싸여진 도형이래. 둘러싸였다고? 뭐부터 찾는다고요? 교점 찾는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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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넓이는 6분의 최고창 개수는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가 얼마다? 3분의 4다. m 찾으래요.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풀고 있죠. 정석에서도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이건 모르시면 그만할게. 이거 암울해져요. 모르시면까지는 안 들리고 대학 국가만 난 모르시면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너도 실이냐?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있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있고 두 점에서 포물선에 접하는 원이 있고 포물선이랑 원이랑 둘이 접한대. 이거 우리 극한할 때 많이 봤던 건데, 그죠? 포물선이랑 원이랑 접해요. 그러면 뭐 찾으란 이야기였냐면 주로 이제 법선 가지고 원의 중심 찾으세요 이런 거였다고요. 곡선 둘이 접할 때인데 얘네들이 접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은 얘한테도 접선이고 원한테도 접선이라고요. 근데 이제 원 입장에서 보면 접점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그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우리 법선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었다고요. 그지? 그래서 이제 점 P에서의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이거는 법선이라는 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P점의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만 찾아가지고 이제 수직이다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걸로 PAO의 크기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이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죠? 미분하면 2x니까 대입하면 1이거든요. 요거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PAO
도라는 부분에 각의 크기 몇 도란 이야기냐면 여기 몇 도? 몇 라디안? 2분의 1 그래 놓고 무슨 뭐 모의고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몇 라디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막 찍는다 막. 5분의 파이가 어딨어? 야 파이 라디안이면 몇 도였냐? 180도요. 180도를 이게 몇 도야? 이거 45도. 아니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니까. 45도야. 그럼 180도를 몇 조각 내야 돼? 180도를 반 쪼개면 90도. 90도를 또 반 쪼개면 45도. 이거 몇 라디안? 4분의 파이 라디안. 단위가 라디안이고 망했네. 망했어. 나랑 하지 않았나? 수원 다? 4분의 파이. 이거야. 3번 초록색 점 찍은 부채꼴인데 초록색 점이 어디냐? 이거는 정석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생명도 어떻게 공부하라고 초록색이 나온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초록색은 부채꼴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부채꼴 구하라는 건데 부채꼴의 넓이야 뭐 그냥 야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하죠? 전체에서 180도 분의 4분의 아 그건 너무 중딩이고 야 삼각함수 다 했잖아. 2분의 1 아래 아니야? 4분의 1 2분의 r 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아니면 2분의 1 RL. 맞잖아. 쌤은 180분의 2를 쓰지 않아요? 야 그거는 우리 저기 중학교 때 말이야 부채꼴을 못 구하니까 일단 원을 구한 다음에 그 원을 쪼개는 거야. 나누자고 하는 거.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알제. 파이 R 제곱. 근데 90도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360분의 90 한다고.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좌표 아니까 문제는 지금 얘들 합리화하고 있어. 반지하는 거. 아니 그래? 아니 3을 7번 더해도 21이고 3이랑 7을 곱해도 21이야. 똑같은 거지. 3을 7번 더하세요. 대학은 가겠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야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세타가 뭐예요? 고객이에요. 그게 호가 이거예요? 아, 알세타 알세타 쌤 세타가 뭐예요? 중심각의 크기죠? 아 맞다. R 세타. 아 그래서 2분의 1 R A로 되는 거죠? 딸딸딸. 야 R 세타 호도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호의 길이를 R 세타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니까. 스팸이에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저한테 돈 빌려줄 거야? 됐고요. 이거 또 정리할 그거. 그래서 이거 부채꼴 넓이 얼마라고? 4분의 1.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겠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1번이 나온 거잖아요. 법선을 구해가지고 법선의 y절편을 구해야 원의 중심이 나올 거고 그 원의 중심에서 P까지의 거리가 이제 그게 될 거니까. 그럼 밑에 4번 붉은색 점이 찍힌 건 어디냐면 여기 밑에 아주 얇은데 여기거든요. 요 부분은 위에 부분은 부채꼴의 호고요. 밑에 부분은 저 포물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지? 이게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다 선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잘라서 삼각형 구하는 거고 호가 껴 있으면 부채꼴을 써먹어야 되는데 얘는 이쪽은 원의 호고 이쪽은 포물선이거든.
과장을 해서 그리자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번에는 못 구하고 어디서 뭐 구하고 뭐 빼고 더하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좀 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왕에 이런 그림이 그려진 김에 우리는 부채꼴은 부채꼴 통째로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부채꼴 통으로 생각해 버릴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통으로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밑에 거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요거 이런 거 우리 활골이라고 불렀다. 활골을 빼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한 부분 넓혀야 되겠죠. 아니면 뭐 이런 생각해도 돼요. 요게 2차 포물선인데 요거랑 위에 있는 삼각형을 더해. 그리고 나서 홀을 빼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나오겠죠. 이거 빨간 걸로 그렸네. 요거 빨간색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빨간색 요 혓바닥 거기 위에 삼각형을 더한 다음에 파란색 홀을 빼버릴 거라고. 그럼 이제 요 밑에 빗금친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을 구할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정적분을 이용한다기보다 얘는 뭐를 구할 거냐면 혓바닥 공식 가지고 구하는 거야. 포물선이잖아요. 직선이겠지. 포물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이야. 어떻게 구해? 6분의 최고차 계수는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죠. 1이죠.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좌표 다 나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요. 그거랑 요 녀석은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넓이는 4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해서 빼시면 되겠죠. 뭐 하는 건데? 아유, 완전 많죠 연습 문제. 우, 브라보 신나죠?